따라서 지금 위치를 이제 주어졌다. 우리가 미분을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이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이제 변화율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 과정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이제 미분에 대한 이제 정의, 또 이제 미분 계수 뭐 이런 것들 다 익혔던 부분이지. 맨 처음에 시작에 평균 변화율을 얘기를 했었잖아.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고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까지도 판단하고, 근데 그것들을 일단 이제 실제 구체적인 변수로 좀 옮기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미 x와 y 사이의 관계가 아닌 바로 어떤 t와 뭐 x 사이의 관계라든지 t와 l 사이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바꿔서 정의하는 것, 이게 바로 변화율, 또 이제 속도,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x하고 y 사이의 관계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변수 두 개로 이제 정의를 했었던 개념이란 얘기지.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새롭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 자, 이거 xt다라고 한 것은 그냥 t에 대한 식으로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붙인 거고, 보통은 그냥 x라고만 많이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서 x라고 표현한 이유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야. 그러니까 수직선이야. x축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 다른 말로 하자. 이거 좌표. 좌표를 표현한 거이기 때문에 그냥 x라고 둔 거야. 이거 되게 눈에 졸음이 가득하다 아직도. 지금 재혁이 입은 분명히 씻고 있다? 막 입은 씹으면서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눈에 지금 졸음이 막 있는 상태로. 너 사탕 아까 내가 준 거 있지? 그거 먹어 얼른. 그거 한번 먹어봐. 그럼 잠이 약간 깰 수도 있을 거야.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위치에 대한 식을 주어진 거, 이걸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일단 나는 t에다가 0을 대입해 보겠다. 그럼 이거는 출발하기 직전 상황이 있잖아. 출발하는 상황이겠지. 그때의 위치 값이 나올 거야. t에다가 0 대입하면 0 빼기 0이니까 0 나오잖아. 아직 얘는 원점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뭐 시간은 연속적이긴 하지만 그냥 주요 정수를 한번 대입을 해보자. 당연히 t는 0보다 이상이어야 되겠지. 시간이니까. 그리고 1을 대입하면 6 빼기 1이다. 그럼 5가 나오잖아. 그럼 이 말은 1초가 지나는 순간에 얘의 위치는 수직선 위에 5라는 지점까지 이미 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1초일 때. 그리고 t가 2가 되면, 그러면 12 빼기 4니까 8이네. 근데 아까 처음에 1초 동안 움직인 거에 비해서 뒤에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좀 줄어들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자, x에다가 3을 대입한다. t에다가 3을 대입한다. 그럼 18 빼기 9여서 9. 확연하게 지금 현재 줄어드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근데 또 t에다가 4를 대입하자. x4. 이거는 대입하면 다시 8이 나올 거야. 4, 6에 24 빼기 16이니까. 그럼 이 말은 지금 현재 얘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1초, 그 다음에 2초, 3초, 그 다음에 4초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5초일 때는 어떨까? 이것도 계산하면 5라고 나올 거야. 네. 그래서 여기에서 4초일 때 그리고 5초일 때까지 얘가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얘기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거 시간을 더 이제 길게 가져가면 그때부터는 다시 뭐 6초일 때 여기, 7초일 때는 저기, 8초일 때는 저기 계속해서 이제 음의 방향으로. 참고로 이거 양의 방향이지. 그리고 이거는 음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 내가 문제를 한번 이렇게 내보자. 야, 시간 얘가 출발해서 0초부터 해서 구간이야. 4초까지 얘의 한번 속력을 계산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 속도를 계산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참고로 이거 속도하고 속력하고 좀 얘기가 다르다. 이거 좀 구분해줘야 된다. 자, 일단 이것도 하나 내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0초에서 4초까지의 속력도 한 번만 좀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일단 첫째, 속도를 계산한다면 이것은 확연하게 이제 뭘 계산하면 되냐면, 우리 이동한 시간이 총 얼마나 이동했느냐, 그리고 그동안의 변위가 무엇이냐, 이것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도를 계산해. 자, 속도하고 속력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속도는 보통 이제 그러니까 크기, 그리고 또 방향, 이것까지는 이제 같이 갖추고 있는 애야. 그것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벡터라고 얘기를 하지. 자, 기하에서 배운 벡터, 이게 바로 이제 이거하고 통하는 내용이지.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도 우리
뭐 해본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이렇게 화살표 표현하면 이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얘가 작용하고 있는 뭐 힘의 방향이고, 그리고 이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크기라고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식의 것들. 그리고 여기 밑에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벡터에 반대되는 개념이야. 이거 스칼라라고 표현하는 애야. 얘는 크기만 갖고 있는 애들. 그래서 속력은 우리가 흔히 영어로도 그냥 빠르기만 나타내는 스피드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애고, 그 다음에 속도는 영어로 이제 V, velocity라고 나타내는 애다. 이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인식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속도는 계산을 할 때 얘가 막 왔다 갔다, 여기서 예를 들어 볼게. 얘가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갔어.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갔어. 근데 이 동안에 한 10초 동안이 이런 움직임을 가졌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변이는 뭐냐면 이거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위치에서 나중에 위치로 위치가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 이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 변이값이야. 근데 얘가 처음에 여기 있던 애가 갔다가 왔다 라고 한다면 얘는 처음에 위치, 나중에 위치가 차이가 없잖아. 그럼 이때는 변이값이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속도를 계산하면 그냥 0이야. 근데 만약에 이걸 속력으로 계산한다? 그럼 얘가 우측으로 10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10만큼 갔으면 총 이동한 게 20만큼을 이동했잖아. 그럼 10초 동안 20을 움직였으니까 얘의 빠르기는 2다. 이런 식으로 보통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이런 것들을 좀 차이를 조금은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럼 속도는 다시 한번 변이다.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중간에 얘가 얼마나 갔다가 왔다 했는지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그냥 얘가 4초일 때 끝 지점에서의 위치가 얼마였냐라고 하면 이거 8이잖아. 그리고 처음 0초일 때의 위치는 0에서 출발을 한 거잖아. 그럼 그동안에 0에서 8로 움직였으면 얘는 양의 방향으로 8만큼을 움직인 거. 이게 바로 변이 값인 거야. 그래서 얘는 변이는 8. 근데 시간은 지금 0초에서 4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4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는 바로 초당 2만큼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정리한 것 있잖아. 이거를 일단 식으로 한번 간단하게 먼저 표현해보자. 시간이 4초 동안 증가를 했다. 이거 시간의 변화량, 증가량. 바로 델타 T잖아. 위치의 변화량. X좌표가 0에 있던 애가 8로 변화를 했으니까 바로 델타 X. 이게 바로 지금 변이값을 표현한 정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다. 자, 그러면 이거 밑에 거는 이거는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범위의 것으로 얘기하기에는 아니다. 뭐 해석은 할 수는 있는데 참고로 막 약간 이거 2차식이니까 얘는 지금 현재 최대 최소 같은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참고로 얘는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t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9. 그럼 현재 이거는 위치의 값 중에 가장 큰 값은 9가 나온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지. 바로 t가 3일 때. 그러면 아까 내가 3초일 때 얘가 9를 찍었던 거 있지? 이게 사실상 얘가 제일 오른쪽으로 갔을 때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정보이기도 해. 왜냐면 이게 최대값이니까. 그러면 얘는 0에서 9까지를 처음에 갔어. 그러다가 3초가 되는 순간에 방향을 바꿔서 움직임을 가진 거잖아. 만약에 여기서 굳이 속력을 계산해야겠다. 그럼 0초에서 4초까지 얘의 델타 t는 방금 했던 것처럼 4초 동안 움직인 거고. 근데 여기서 얘의 총 이동거리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 어디서 다 지웠냐? 이건 이동거리. 총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의 총 이동거리는 얘가 처음에 양의 방향으로 9만큼 갔다가 다시 4초가 될 때까지 1만큼을 더 왼쪽으로 갔잖아. 그럼 얘의 총 이동거리는 9만큼 가고 1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10을 움직인 거지. 그러면 이거는 델타 S라고 쓸게. 여기서 S는 이동거리, 그러니까 거리 개념으로 보통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얘는 바로 2.5의 빠르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속력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기는 하겠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다 말을 덧붙이면 그래서 속도 계산할 때는 이건 음수도 나올 수 있어. 왜냐? 만약에 얘가 변이가 처음에 여기 있었던 애인데 나중에 시간을 좀 늘려봤어. 한 x가 9초 정도 됐어. t가 9초. 그럼 여기다가 9 대입하면 54 빼기 9, 9, 80이라면 마이너스 27까지가 있거든. 그럼 0에 있던 애가 마이너스 27로 갔으면 변이값이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은 9초 동안 마이너스 27만큼 갔으니까 속도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속도가 음수다. 역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속력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속력은 당연히 0 이상의 값만 얘기해야지. 빠르기를 얘기하니까 다 양수로 전환해서 표현하면 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속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좀 지우고 속도 쪽에만 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게. 그래, 뭐 벡터 뭐 이런 건 다 됐고 일단. 야, 근데 이거 아까 델타 t 분의 델타 x 어디서 많이 보내잖아. 우리 처음에 평균 변화율 정리했을 때 바로 원래 델타 x분의 델타 y. 물론 여기서의 x랑 y, 이 x는 그냥 순수한 x축과 y축에 대한 개념을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수직선의 x축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의미가 아예 안 통하는 것도 아니지만 원인과 결과값이 이제 바뀌어서 정리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거 평균 변화율로 정리했던 애잖아.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극한을 취하거나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dy dx라고 표현했던 바로 또 y 프라임 또는 f 프라임 x, 이게 다 도함수라고 표현을 했던 애잖아. 물론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변수값에 이제 가까워지는 형태로 극한을 취하면 그걸 이제 우리는 특정 값에서의 미분계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심은 평균 변화율이다. 그러면 이 형태의 식을, 즉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리고 x에다 특정 알파일 때의 이제 미분계수를 구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지금 평균 속도,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속도 구한 거, 이거는 평균적인 빠르기를 계산을 한 거야. 얘가 아까 우리가 했던 것대로라면 0초에서 1초까지의 5만큼을 이동했으면 여기서는 5만큼의 빠르기를 초당 갖고 있는 애야. 근데 여기 뒤에 부분은 속력이 좀 느려졌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2라는 속력 값은 이거는 0초에서 4초까지 움직이는 동안의 전체의 빠르기를 얘기를 한 거잖아. 그리고 이게 구간이야. 이건 t가 0에서부터 4까지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평균 속력을 속도를 계산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 그러면 이것을 이제 나는 순간적인 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t가 얼마일 때의 순간 변화를 구하고 싶으면 거기서의 미분 계수값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도 그럼 미분 계수를 어떻게 구하냐? 처음에는 극한으로 정의해서 미분 계수에 정의했었고, 나중에는 결국엔 y를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거기다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그것이 바로 x가 얼마일 때의 미분 계수 값이야 라고 정의를 했던 것을 그대로 여기다가도 똑같이 대응시킬 수가 있다고. 바로 여기서는 여기 분자에 있는 이 x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해. 그리고 여기 t에다가 내가 구체적인 어떤 상수값 알파를 대입하면 바로 이 값을 우리는 t가 알파일 때의 바로 시각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도 시각에 대한 위치의 평균 변화율, 이걸 우리는 속도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시각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잖아. 그럼 속도이기는 한데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순간 속도가 되는 개념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는 평균적인 걸 정의를 했으니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자. 그럼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위치, 시각에 대해서 x의 값, 위치 값을 정의한 어떤 식이 있다면 바로 얘를 이거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 x 프라임 t를 구하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바로 이제 속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물론 여기서는 순간 속도가 되긴 하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순간 속도다, 평균 속도다 그렇게 구분 안 해서 얘기해. 단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출발로 얘가 그러니까 0에서 4까지 이렇게 구간으로 나왔다. 또는 출발 후 4초 동안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간격이 등장하는 형태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의 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거는 평균 속도인 거야. 왜냐면 시간의 간격이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t가 3일 때의 속도를 구하여라. 그럼 이거는 t가 3일 때라는 건 간격이 아니라 어떤 딱 한 순간이잖아. 순간 속도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평균 순간 이런 말 없어도 당연히 이게 평균 속력인지 속도인지 순간 속도인지 구분하고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도 속도다라고 얘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vt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식이 된다는 얘기야. 대응 관계를 x와 y 사이의 관계를 바로 t와 x 사이의 관계로 옮겨 놓은 것뿐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기 나오는 가속도는 뭡니까? 둘 사이의 관계, 바로 델타 t에다가 여기 분자에다가 델타 v 값을 정의한 것, 이게 바로 가속도에 대한 개념이지. 어떤 사람이
10m/s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3초가 지난 후에 갑자기 A 빠르기가 18m/s로 옮겨갔습니다. 증가했다, 가속되었다라는 거잖아. 그럼 3초 동안에 얘가 속도가 6m/s가 아니고 뺄셈을 못해. 8m/s만큼에 대한 속력이 3초 동안에 증가를 한 거잖아. 그럼 시간은 3초인데 그동안에 8만큼의 속도의 증가량이 있었으니까 보통 이거 단위는 m/s제곱이라는 단위를 쓰는 거, 이게 바로 가속도가 되는 애지. 그리고 가속도 우리가 보통 A라고 많이 표현하지. 악셀 이거 네, 이거의 첫 글자 A를 따와서 우리는 가속도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바로 V도 똑같은 관계야. 만약에 얘를 시각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시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바로 그 시각에서의 가속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물론 문제는 일반적으로 좀 이쪽에 생각보다 많이 좀 집중되어 있다,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유명한 옛날에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나? 막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위치라고 보통 얘기도 잘 많이 안 해. 막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엄밀히 얘기하면 위치겠지. 일단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거 자체가 생각보다 하나의 좀 유명한 일단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표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을 한번 이제 해결을 해보기 위해서 거기 예제로 한번 같이 그냥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이번엔 풀 시간 말고 그냥 같이 들어가 볼게. 내 프린터 어디 갔지? 자, 지금 현재 얘기한 관계가 속도가 속도에 대한 그 개념은 일단 144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리고 거기 필수예제 부분으로 넘어가서 한번 이제 우리 문제를 1번부터 6번까지 그냥 같이 다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속도가 속도에 대한 게 참 단순하게도 그냥 그래, 이제 위치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야. 근데 문제 풀 때 생각보다 말이 약간 좀 녹록치 않은 것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지. 그러니까 해석을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거야. 자, 1번 봅시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T의 값을 주어진 게 바로 T세제곱 빼기 6T제곱 더하기 9T입니다. 3차식으로 관계를 주어졌어. 문제 뭐라고 했냐면 출발할 때를 제외하고 점 P가 원점을 지날 때의 시각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하등 미분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그냥 문제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이 1번 같은 거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지. 문제 뭐라고 했냐? 처음에 출발할 때 제외하고 원점을 다시 지나는 순간 그때의 시각을 구하여라. 원점 지난다고? 의 시각. 자, 일단 현재 얘의 움직임은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 아까 했던 것처럼 해볼까? 자, 여기다 t에다가 0 대입하면 x의 값은 0 나와. 이 말은 처음에 0초일 때는 얘가 원점에서 지금 정의가 되고 있는 점이란 얘기지. 근데 t에다가 또 1 대입해. 그러면 1 대입하면 1 빼기 6 더하기 9니까 얼마야? 4. 그럼 1초일 때는 4까지 가 있어. 근데 또 t에다가 2 대입해. 그러면 8 빼기 4, 6이 24 더하기 18. 2 나왔네? 근데 t에다가 또 3 대입해. 그러면 27 빼기 54 더하기 27. 0 나왔어. 그럼 이 말은 뭐냐면 t가 3초가 되는 순간에 얘가 처음에 1초, 2초, 그 다음 3초 하면서 여기 원점을 왔나 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3초일 때 있잖아. t가 3초일 때 바로 얘는 원점을 다시 지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잖아. 근데 이것만 답인가? 그리고 이 방법이 지금 옳은 방법이니? 혹시 모르잖아. 만약에 t가 내가 대입하다 보니까 3초일 때 안 나왔어. 근데 막 2.7초일 때, 물론 이제 좀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2.7초가 되는 순간에 원점을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 하나하나 우리가 대입해서 확인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 자, 문제를 해석해보자. 원점을 지날 때다 라는 것은 바로 이거 위치가 0이 될 때지. 그리고 위치가 0이란 말은 바로 이거 x의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x가, 위치의 값이 0이 될 때의 시각을 요구한 것은 바로 여기는 x가 0이 되는 순간에 그때의 t의 값을 풀어달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일단. 그러면 바로 x가 0이 될 때니까 t로 묶어내면 t제곱 빼기 6t 더하기 9다.
t 빼기 3이다. 이 말은 딱 보니까 t가 0일 때 이거는 출발할 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t가 3일 때 이것이 바로 0이 위치가 나오는 게 맞다. 그럼 이거 3초일 때 하나만 나오는 게 맞네. 실근이 바로 3 딱 하나니까. 여기서 그리고 음수의 근 나온다? 그럼 당연히 그건 버려야 돼. t가 음수인 거는 과거니까. 네,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막 가는 거지 뭐. 네, 자 2번. 그리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분 안 했잖아. 왜냐면 이거는 자료 해석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그냥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는 거야. 자, 문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좌표가 T제곱 더하기 T다. 자, 바로 여기서 이제 문제 물어본 게, 야, T가 3에서의 속도를 물어봤다. 이게 바로 이제 순간 속도. 바로 거기 나와 있는 X. 네. 자, 위치 X라고는 안 주어져 있는데, 좌표 그냥 T제곱 더하기 T. 요거를 지금 이제 위치식으로 주어진 상태야. 얘를 바로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바로 X가 T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 X를 바로 T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 그러면 바로 이거 2T 더하기 1 나오잖아.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속도를 일반화한 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원하는 게 3초에서의 속도를 원해. 그럼 여기다가 바로 T에다가 3을 대입하면 바로 7이라는 3초가 되는 순간엔 얘는 7만큼의 빠르기를 갖고 있다. 초당 7만큼의 빠르기를 순간 변화율로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게 지금 3초일 때의 속도가 되겠지. 자, 3번은 뭡니까? 자, 역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좌표 x가 t세제곱 더하기 4t제곱이다. 이 문제는 그냥 가속도 묻는 문제네. 야, t가 2일 때 2초가 되는 순간에 여기서도 가속도를 물어본다. 바로 시각 t에 대한 시각 t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구해서 이제 속도를 구했고, 그 속도에 대한 또 시각 t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을 구해서 가속도를 찾고, 근데 2초일 때 그때의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미분 2번 할 거야. 3t제곱 더하기 8t 또 한 번 미분할 거야.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가속도가 되니까 이거 2' 2번 미분했다는 뜻이다. 그러면 6t 더하기 8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2초가 되는 순간에 가속도를 원하니까 2를 대입하면 끝나겠죠. 네, 답은 20이라고 나오겠다. 여기까지는 간단할 거야. 자, 4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또 똑같아. x는 t제곱 빼기 6t 더하기 5다. 그런데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것도 해석 차원의 문제. 자, 기본적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이쪽 방향으로 가. 지금 편의상 이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자.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근데 운동 방향 바꿨어. 자, 저기서 운동 방향 바꿀 때 있지.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 문제잖아.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때는 보통 위치의 입장으로 보잖아? 그럼 위치가 한쪽 방향으로 커지다가 다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아까처럼 내가 아까 2차 함수 예를 들었었잖아. 그 위치 이게 위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위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 말은 위치 값이 계속 커지고 있다. 아까 그 최대값 9 나왔던 그 문제 말하는 거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거. 9까지 갔다. 근데 그동안에 갑자기 이제 운동 방향을 바꿔서 뒤로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것처럼 뭐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는 바로 이 극대와 극소가 나오는 상황이 있잖아. 대체로 이때가 바로 이거 위치에 대한 식이다. 이때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이라고 할 수는 있지. 근데 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좀 도움을 받는 게 뭐냐. 바로 여기서 그러면 접선 그림에 이거 다 기울기 0짜리인 애들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의 접선, 미분계수, 위치를 미분했을 때 그 값은 속도가 되는 거잖아. 근데 속도가 바로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인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이 되는 거겠지. 물론 이게 100% 1대1로 대응되는 건 아니야. 속도가 0이야. 그러면 이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이다 라고 통하는 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야. 근데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 왜냐면 내가 운동 방향을 이렇게 막 갖고 있다가
갑자기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저기서는 순간적으로 나의 빠르기는 이제 0으로 갑자기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거를 또 얘기하는 게 이제 거기 마지막 문제가 6번 문제 있지?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수직선 위가 아니라 역집 방향의 움직임을 갖는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봐봐. 지우개야. 던진다. 자, 저기 맨 위에서 얘의 속도는 어떻게 돼? 이거 0이야. 왜냐면 얘가 계속 올라가는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면 내 손을 떠났다? 그럼 내가 쫙 던졌어.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슉 올라가겠지? 근데 가면 갈수록 얘가 속도가 점차적으로 늦춰진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약간 같은 시간 동안에 올라가는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얘가 슝 던지면은 슝 하고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딱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서 빨라지는 움직임을 갖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런 연집 방향은 위로 올라가는 운동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정의를 해. 그러면 속도가 처음에는 굉장히 막 빨랐다가 나중에 여기다 8, 6, 4, 2, 0 됐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속도가 음의 방향으로 빨라지고 있는 중에 움직임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연집 방향 움직임이야.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도 속도가 0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기준이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지. 가다가 딱 멈췄다? 그리고 다시 가. 그럼 이건 운동 방향 바꾼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더라도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가다가 우리 바로 올라가다가 멈칫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 있잖아. 여기서는 분명히 순간 변화율이 0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운동 방향을 바꿨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극대나 극소에 해당하는 이 점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 이건 위치 그래프에서는. 근데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순간 변화율이 0이 될 때를 따지는 게 일단 편한 방법은 맞다. 근데 반드시 거기를 기준으로 속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줘야지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4번 문제에서 뭐라고 할까?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일단 이거 먼저 미분해 볼게. 2차식이니까 사실 얘 운동 방향 바꾸는 게 언젠지는 아까처럼 편하게 표현할 수 있어. 이거 여기가 운동 방향 바꿀 때지, 2차식 그래프. 근데 여기서는 그냥 미분해서 속도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얘가 0 되는 거 바로 VT 그래프 3초일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 이게 속도 그래프거든. 속도가 3초를 기준으로 해서 딱 여기에서 음수, 속도가 양수. 속도가 음수라는 거는 처음에 뒤로 가고 있었다. 근데 3초를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앞으로 가고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 네, 그래서 이거는 3초일 때가 지금 운동 방향을 바꿀 때다라고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3초인 걸 찾았어. 그럼 그때의 좌표는 이제 x3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여기다 3 대입해서 답을 찾을 수는 있겠다. 음수 나오네. 네. 마이너스 4네. 네, 이게 바로 3초가 되는 순간, 즉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좌표다. 자, 4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초의 t초의 좌표가 마이너스 또 3분의 2t의 세제곱이다 더하기 4t의 제곱 빼기 6t이다. 3차식 주어졌어. 근데 전피의 속도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다. 이것도 좀 주의할 거 얘기할까? 속도의 최대값하고 속력의 최대값 말 다르다라는 거 생각해 줘야 되겠지. 일단 주로 그거 가지고 낚시 질문도 가끔 있어. 자, 일단 어쨌든 미분은 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8t 빼기 6이다. 근데 이 속도의 최대값 구라고 했는데 얘가 사실 3차여서 미분해서 2차가 나온 거잖아. 근데 2차야? 그러면 이거는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 미분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 근데 만약에 이게 막 4차여서 얘가 3차까지 나왔다. 그러면 속도를 구했는데 3차가 나왔는데 걔의 최대값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또 극대값 찾고 이런 작업을 또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 물론 그때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서 여기가 출발 후에 이런 속도를 갖고 있다 해서 여기를 찾는 게 최대값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2차식이야. 이렇게 위로 블록한 애야. 그럼 시각 t가 0보다 이상인 범위 내에서 가장 큰 값 찾아주면 어차피 이게 속도의 최대값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마이너스 2 표준형 바꿔서 정리하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바꾼 결과 바로 t가 2초일 때 바로 속도가 최대 2라는 크기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근데 아까 이제 속력 겸사겸사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여기다 이제 t초, 여기는 이제 속도축이야. v. 출발 후에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다가 막 느려졌다가 막 이렇게 해서 딱 여기까지 움직임을 갖는 형태의 어떤 이제 vt 그래프가 있다고 해보자. 자, 여기 3 마이너스 7. 자, VT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했어. 그랬더니 얘가 움직임을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의 속도가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 자, 속도의 최대값은 얼마다? 주성아? 속도의 최대값 얼마야? 한 생각했니? 용화야, 속도의 최대값 얼마야? 네 소신껏 대답해. 그게 맞아. 빨리. 나 속도의 최대값 물어봤어. 한번 얘기해봐. 소신껏. 아, 빨리. 이거 속도 그래프야. 여기서 최대값 얼마야? 최대값 3. 속도의 최대값 3이야. 아니, 속도 그래프라고 했고 속도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면 제일 높은 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왜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럼 속력의 최대값은 얼마야? 어, 7이지. 이건 7로 얘기해야 돼, 속력은. 왜냐면 속력이라는 거는 아까 빠르기만 얘기한다고 했잖아. 속도니까 지금 이게 양수, 음수에 따라서 속도가 막 양수다, 음수다. 속도는 최대값은 3이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다. 최대, 최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속력에 대한 상황을 물으려고 하잖아. 이거 참고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 그러면 속력 얘기할 때는 이거 전부 다 절대값이어서 양수로 바꿔줘야 돼. 속력. 양수 그대로 두고 음수 그대로. 욕 아니다. 왜 지금 반응들이 왜 이따위야 지금. 그냥 진짜 욕해줘. 야, 세운다 나. 네. 자, 이거 지금 현재 여기 마이너스 7이었던 거 여기까지 7 이렇게 올라가잖아. 속력 그래프로 표현하려면 이거 절대값 씌워서. 왜냐면 속력은 크기만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속력의 최대값은 7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지. 됐습니까? 뭐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은 뭐 딴 생각을 해서 그런 거야? 뭐야 도대체. 집중들 합시다. 예? 네, 아까 예? 참. 네, 자 6번은 답이 5번은 답이 2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6번 봅시다. 아까 용화가 처음에 딱 빠르게 내가 퇴근할 때 소신껏 얘기해 라고 했는데 빨리 대답을 했는데 이제 만약에 용화가 틀리면은 이런 소신 없는 자식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됐다. 문제나 풀자 우리. 자, 지상에서 처음 속도 20m/s로 이거 다 필요 없는 말이야. 여기서 높이 h가 30t 빼기 5t 제곱이다. 자, 여기서 h 이것도 바로 수직선을 이렇게 세워놨다라고 생각하면 땅 원점이야. 올라간다. 수직선에서 좌표가 점점 커진다. 위치라는 얘기야. 이것도 바로 좌표로 표현할 수 있는 애라고, 말 그대로. 그런데 얘가 물체가 지상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여라. 재호가 지상에 떨어질 때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뭐가? 위치가 0이다. 얘가 지상에 떨어지는 것은 얘가 던져 올렸어. 그러다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다시.
그럼 이거는 위치값, 높이값이 0이 되는 순간을 뜻하는 거잖아. 항상 우리는 이 말을 해석할 때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만족하는 순간이 몇 초일 때인데 라는 말로 바꿔줘야만 해. 왜냐면 여기서도 지상에 떨어질 때의 속도가 궁금하잖아. 그럼 몇 초일 때 떨어지는데? 그리고 그 몇 초일 때의 속도가 얼만데? 라는 걸로 지금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떨어지는 순간, 높이가 0이 되는 순간에 시각을 먼저 찾고 바로 t는 0 또는 6이겠지. 근데 0은 버려야지. 다시 떨어지는 거니까 일단. 얘는 6초가 되는 순간에 일단 떨어졌어. 근데 그때의 속도가 궁금해. 그러면 우리는 v에 6이 필요한 거잖아. 바로 x 프라임 6이 필요한 거지. h겠지 여기서. 높이를 미분해라. 30 빼기 10t다. 근데 여기다가 6을 대입해라. 그럼 마이너스 30이다. 속도인데 왜 마이너스 30이 나왔냐?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네. 자, 요런 해석을 하는 게 가능한 문제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우리 변화율 쪽으로 들어가자. 빨리 하고 우리 적분도 하자.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변화율이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미분의 진짜 마지막 부분이야.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속도, 가속도 막 얘기한 거, 위치를 시각 t에 대해서 변화율을 이제 측정한 평균 변화율일 수도 있고 또는 순간 변화율일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순간 속도다 또는 가속도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개념이잖아. 이제 분자에다가 그 변화율을 집어넣는 것을 바로 위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좀 집어넣어보자 라는 얘기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거기에 이제 변화율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걸로 좀 한번 바꿔서 응용해보자 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하는데 보통 L, 길이. 자, 길이를 시각 t에 대해서 우리 변화율을 측정을 하자. 물론 얘도 이제 대응관계 델타 L을 델타 t로 나눴다. 이게 바로 길이의 시간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잖아. 자, 고무줄이 있어. 내가 고무줄을 잡고 용어한테 이렇게 용어 한쪽 끝을 잡고 내가 이렇게 잡아 늘리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초당 이제 계속 뭐 30cm만큼씩 늘어난다고 쳐보자. 그럼 처음에 길이는 0이야. L0는 0이라고 하자. 근데 초당 내가 30씩 늘리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면 나중에 값 있잖아. LT라고 할까? 그럼 내가 30초 동안, 매 초당 30이니까 그러면 t초가 지나면 30t cm만큼 돼 있는 게 바로 나중에 고무줄의 길이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내가 한 10초 동안 이렇게 늘리고 나서 탁 놓는 거지. 네. 자, 뭐 어쨌든 자, 길이를 시각 t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 길이에 대해서 시각에 대해서 길이가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표현을 할 수 있는 식인 거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0초에서 5초까지 늘렸는데 그동안의 고무줄은 얼마나 평균적으로 늘어나? 라는 걸 측정을 한다면 바로 여기서는 5초일 때에서 0초일 때를 빼고 그 다음에 L5, 5초일 때의 고무줄의 길이와 0초일 때의 고무줄의 길이의 차이값을 가지고 평균 변화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을 내가 이제 순간적인 걸로 바꾸고 싶어서 내가 고무줄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딱 얘가 처음에는 좀 빠르게 증가하다 나중에는 되게 안 늘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한 10초가 되는 순간에 이때의 얘의 고무줄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고무줄의 길이가 늘어나는 그 변화율을 순간적인 걸로 잡아내자라는 얘기지. 그거 잡아내고 싶으면 L을 시각 t에 대해서 표현한 식이 있으면 얘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라 이거야. 그리고 시각 t에다가 10 대입하자. 이게 바로 고무줄의 길이의 순간 변화율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x와 y 사이의 관계, 이것을 순간적인 걸로 바꾼 과정, 그리고 델타 x를 델타 t로 나눠서 바로 속도로 이제 정의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바로 시각 t에 대해서 또 길이가 변하는 과정, 다 대응되는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런 것만 있냐? 이거는 길이다. 그냥 변수만 바꾸면 돼. 자, 여기서는 이제 ds dt를 할까? 자, 여기서 s는 넓이를 얘기하는 s야. 자, 내가 시각 t에 대해서 어떤 넓이가 바뀌는 행동을 할 거야. 뭘 할까? 내가 돌멩이를 들었어.
그리고 던졌어. 주성이를 향해서 던졌어. 자, 연못을 향해서 던졌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연못이 막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연못이 이렇게 있어. 자, 내가 여기 이제 이렇게 서 있는 거지? 그리고 돌멩이를 팡 하고 던졌어. 그럼 여기서 이제 생기는 게 그거 있잖아. 그 뭐야 이거? 뭐라고 하냐? 파문? 뭐라고 해? 파문 아니야? 뭐 어쨌든 돌멩이 던지면 이거 퍼져 나가잖아. 이렇게 샹샹샹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내가 처음 던졌을 때 생긴 첫 번째 그 파문이 있잖아. 이것이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초당 1m씩 증가를 한다. 그리고 끝도 없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돌 던지는 순간에는 파문이 없었잖아. 근데 1초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자, 문제. 그러면 내가 던진 후, 돌멩이를 던진 후 3초 후의 그 파문이 일어나는 그 수면 부분 있지. 그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자,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냈다고 해보자. 3초 후에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그럼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건 3초가 되는 순간에 이 원의 넓이가 어떤 변화율을 보이면서 얘는 이렇게 넓이가 커지고 있는 중인지 줄어들고 있는지를 한번 해석을 해봐 달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 ST를 찾아야 돼. 즉, 이 원이 어떻게 커지고 있는지 넓이를 일단 시각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만 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3초일 때의 변화율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바로 얘를 3초라는 시각 T에 대한 순간 변화율 값을 구하면 그것이 바로 이 넓이가 얼마나 초당 바뀌고 있는지 그것을 순간적인 걸 잡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거 ST 구하려면 또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다시 필요하겠다. 자, 내가 돌멩이를 던졌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이 초당 1m씩 증가하고 있다고 했어. 근데 원의 넓이는 일단 파이 r 제곱이잖아. 반지름값 제곱하고 파이 곱하면 되니까. 근데 원의 반지름이 그러면 t초에는 얼마나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야? 몇 미터야? 주성아? t초 후에 이 원의 반지름이 사이즈가 몇 미터냐고 물어봤어. 반지름이 얼마가 되냐고 물어봤어. 반지름은 매 초마다 1m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2초 지나면 2m, 3초 지나면 3m가 돼 있겠지. 계속 불어나잖아. 이렇게 멀어지잖아. 그러면은 바로 t초 후에 반지름은 tm니까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원의 넓이를 설정하면 t제곱 파이 t제곱 제곱미터, 이게 바로 원의 넓이가 되겠지. 일단 그러면 ST는 일단 t제곱 파이 t제곱이다. 근데 얘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하자. 그러면 2파이 t. 근데 내가 아까 3초일 때 3초가 되는 순간에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여기에다가 바로 3을 대입하면 바로 얘는 6파이만큼의 초당 6파이 제곱미터만큼의 빠르기로 넓이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지. 물론 이거는 순간적인 빠르기를 구한 거야. 됐습니까? 물론 이 문제에서도 문제를 꼭 순간 변화를만 묻느냐 그거 말고 내가 돌멩이를 던진 후 0초일 때부터 3초가 되는 순간까지의 수면의 넓이의 증가하는 속도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그때는 시간이 3초 동안 지나갔고 3초 후의 넓이가 얼마이고 0초일 때 뭐야 이거 3초일 때의 넓이하고 0초일 때의 넓이의 차이를 가지고 평균 변화를 구하면 되는 애잖아. 3초 S3은 여기다 3 대입하면 9파이. 0초일 때는 넓이 없었고 그러면 3파이만큼의 빠르기로 평균적으로 증가를 하지만 실제 내가 돌멩이를 던지면 초반에는 되게 넓이가 느리게 증가하는 거다. 왜냐면은 반지름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커지잖아. 그럼 처음엔 반지름 요만큼 커진다고 하더라도 넓이가 요만큼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동심원을 그려볼까? 이렇게. 자, 이 사이즈가 이거 간격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더 어때?
얘들아 호응 좀 해줘. 얘보다 넓이가 어때? 더 커지지. 얘보단 얘가 더 넓이가 크지. 맞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면 당연히 바깥의 부분이 더 훨씬 더 넓게 증가를 하는 거니까 내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초반에는 빠르기가 좀 느리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증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순간적인 걸 잡아내는 게 식으로 분명히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마지막 마무리 하나. 뭐 마무리는 아니고 원래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마무리라고 하면 되겠다. 자, V 뭡니까? 부피지, 부피. 부피를 시각 t에 대해서 순간 변화를 구하고 싶다. 마찬가지로 t초의 부피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 거기에서의 개에서 시각 t가 어떤 알파가 되는 순간에 그때의 부피의 증가율을 한번 구해보고 싶다. 부피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하고 거기다가 구체적인 시각을 대입하면 그것이 부피의 시각에 대한 바로 미분계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자, 거기 여러 가지 변화율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다 그 내용을 담고 있다. X하고 Y 사이의 관계였던 것들을 새롭게 이제 정의를 하자라는 얘기야. 자, 부피. 거기도 1번엔 고무줄 나와 있네. 그리고 정삼각형이 뭐 나와 있고, 이번에는 그 3번 문제 하나만 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이제 변화율 마치도록 합시다. 자, 3번. 공기를 불어넣으면 구 모양으로 팽창하는 공이 있다. 이 공에 공기를 불어넣은 지 t분 후 공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r은 2t 더하기 1인 관계가 성립한다. 이건 우리한테 r의 관계를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 아예. 그러니까 뭐 내가 3분 동안 바람을 집어넣으면 반지름이 7이 된다는 얘기고 1분 동안 집어넣으면 반지름이 3이 된다 이렇게 주어진 거지.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공의 건널비를 s라고 한다. 건널비 S, 넓이니까 이거. 부피가 아니었네.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이 넓이에 t가 4분일 때 그때의 이 넓이의 순간 변화를 구하래. 4분일 때의. 즉 우리는 넓이를 시각 t에 대해서 표현해서 일단 st를 한번 먼저 확정을 지어 놓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4분일 때의 순간 변화를 요구한다. 미분하면 된다. 그리고 거기다 4분을 대입하자. 이것이 이제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런데 구의 건널비잖아. 구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는데? 체리나 공식이 뭐야? 구의 건널비.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다. 정신 빠진 놈 같으냐고. 내 구의 건너비가 뭐야? 생각에 잠긴 표정들 아주 그냥. 야, 근데 구의 건널비, 구의 부피 구하는 거. 은서야, 제 말에 동의해? 세제곱? 자, 참고로 얘기하자. 넓이는 당연히 제곱이 나와야 정상이지. 왜냐면 넓이는 길이가 2번 곱해지는 게 넓이야. 길이 곱하기 길이를 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넓이는 당연히 반지름이라는 길이를 제곱해야지만 얻어지는 얘겠지. 그리고 부피는 길이가 3번 곱해져야지 부피가 나오지. 단위를 생각하면 되잖아. 세제곱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반지름을 3번 곱해야 된다. r 세제곱이 나와야 된다. 개수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 부피가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 네. 다시 재점검해야 돼. 이거 나도 약간 옛날에 기억이 좀 상황이 나는 게 초등학교 때 했던 것들이잖아 일단. 근데 한동안 막 안 쓰다가 어느 순간 한 번씩 하려고 하면은 이게 그거였나? 약간 확신이 없는 듯한 그런 이제 당연히 여기 문제에서는 그런 거 다시 재점검 나오잖아. 자,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구의 건널비가 필요하다. 겉넓이다. 그러면 4파이 r 제곱이 필요한데 근데 여기서 반지름 r을 시각 t에 대해서 친절하게 제시를 해줬잖아. 바로 4파이 반지름 아까 2t 더하기 1이라고 했나? 이게 지금 구의 건널비를 표현한 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건널비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제 4를 대입하자.
미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공식이 문제구만. 네. 자, 이거 미분하면 8파이 2파이 2t 더하기 1의 1제곱하고 이거 속미분 곱해야 되지? 이게 바로 S'T다. 네, 이제 4 대입하니까 9, 8에 72, 144파이. 네, 144파이 제곱 센티미터 퍼 분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네, 부피 문제가 하나가 뭐 부피로만 바꿔도 어차피 말은 똑같으니까.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변화율에 대한 거.